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트레이드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지적재산권 분야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많이 이제 들으신 특허, 패턴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상표, 트레이드마크, 그다음에 저작권, 카피라이트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. 그래서 이제 특허는 뭐 삼성, 애플 소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그쪽 이제 디자인 특허가 많이 관건이 됐었고 유효 기간이 보통 신청일로부터 이제 20년 동안 유효해요. 그다음에 이제 특허가 풀려요. 그래서 이제 그 V하고 C로 시작되는 그 이제 약들이 이제 특허에 이제 성분이 나와요.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독점적으로 고 개발회사들만 쓰고 풀리면 이제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네릭들이 나와서 엄청 퍼지게 됩니다. 이제 그렇게 되고요. 상표는 C가 뭐예요? 그런 게 있어요? 네, 상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유효합니다. 하지만 이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첫 10년에는 2번, 이후에 10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상표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독점적인 권한을 달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. 저작권 같은 건 이제 카피라이트죠. 이제 창작물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이제 보통 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라이프타임 살아있는 동안 플러스 4, 5, 70년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창작을 한 경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. 그래서 95년 혹은 125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뭐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있는 지적 재산권이고 이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트레이드마크 상표권이라고 합니다. 한국말로는. 그래서 주로 이제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 트레이드마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종, 무슨 서비스하는 업종 있죠,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레스토랑, 호텔 이런 데 있는 서비스 마크도 트레이드 마크에 들어가요. 그래서 두 가지가 많이 있고, 선사용주의, 선등록주의가 있는데 미국은 기본은 선사용주의예요. 그래서 등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쓰고 있으면은 그 지역, 그 시간, 그 업종에 관해서는 우선권을 보장받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뉴저지에서 어비스라는 이름의 옛날에 예를 든 거예요. 이거는 어떤 옛날부터 로컬 렌트카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. 뉴저지에서. 근데 이제 어비스라는 내셔널 컴퍼니가 페더럴 그다음 이제 그 뉴저지 컴퍼니는 등록을 안 했고 페더럴로 등록을 안 해요. 그냥 뉴저지에서 영업만 한 거예요. 그 어비스라는 이름으로. 근데 이제 어비스라는 예를 들면 회사가 어디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뭐 딴 주에서 생겨서 페더럴 등록을 하고 뉴저지로 올라가 봤더니 이미 누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따져봤을 때 로컬에서 먼저 쓰고 있던 사람이 그 지역, 즉 뉴저지 내에서는 우선권을 가져요. 등록을 안 했어도. 쓰고 있다는 건 어떻게 프로포하죠?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레코드라는 게 있으니까. 그런 거는 이제 등록은 물론 프루프는 해야 돼요.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있었다라는. 그게 프루프가 먼저 돼서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등록된 내셔널 어피스는 49개 주에서는 우선권을 갖지만 뉴저지에서는 그 로컬 먼저 사용하고 있던 등록은 안 했지만 그 회사가 우선권을 갖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이제 선사용, 선등록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선등록주의가 많이 돼서 아무리 먼저 쓰고 있었어도 등록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. 나중에 등록했어도 너 그만 써 그러면 이제 못 써야 되게 돼요. 이제 미국은 선사용주의 때문에 그렇게 로컬링 지역을 받을 수,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등록을 하고 사용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? 그 다음에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을 할 때, 신청을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. 먼저 인텐트 유즈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요거 쓸 것 같아요. 비즈니스 이제 막 런칭하고 있는 계획 중인데 요거 딴 사람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일단 잡아놓는 거예요. 마크만. 그럴 때 인텐트 유즈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츄얼 유즈 이건 이미 쓰고 있을 때는 내가 실제로 이거를 인터스케일 커머스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증거를 가지고 아예 처음 등록할 때부터 등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쓸 거다, 인텐트 유즈, 지금 쓰고 있다, 액츄얼 유즈 이렇게 이제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업이 쓰는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죠. 이미 사용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등록이 돼서 그게 인정을 받으면 등록이 되고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고 인텐트 유즈, 즉 앞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 마크 자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펜딩이에요. 언제까지? 그 마크를 실제로 쓰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. 이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크라는 거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누구나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물론 독특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괜히 그냥 나는 비즈니스 할 것도 아닌데
마크만 만들어서 등록만 해놓으면 다른 어떤 진짜로 그 마크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 그 마크를 못 쓰게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마크를 등록했으면 써라. 아니면 이제 쓸 마크만 등록을 해라.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막 안 쓸 거를 그래도 막 등록을 해놔요. 막 조금만 쓰고서. 그랬을 때 그런 걸 더 방지하기 위해서 그 등록비 같은 걸 좀 많이 올렸어요. 이전에 비해서. 비용적으로라도 좀 부담이 되게 하려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, 돈 많은 기업들은 아예 쓰건 말건 일단 조금만 쓰다라는 거는 증명만 하면 되거든요. 뭐 나와서 뭐 감사를 하든지 실제로 뭐 매출액 얼마 이상이 돼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 커머스에서 사용만 되면 되기 때문에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막 마크를 잡아놓는 회사들이 있기는 합니다.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제 등록하고서 이제 5년에서 6년 차이에 실제로 이거 쓰고 있다 우리가 계속하는 거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10년 차에 리뉴를 한 이후로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그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그 마크는 죽어버려요. 그냥 데드로 돼버리면 만약에 그 마크를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어요. 이제. 죽었기 때문에.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 오픈 투 퍼블릭에 그 USPTO라고 US 패턴 앤 트레이드마크 오피스에 가면은 모든 기록이 다 떠요 거기.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마크 사실 등록을 할 때 이제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업종은 뭐다 나는 어떤 이름을 하고 싶다는 게 나오면 제가 이제 설치를 항상 먼저 해요. 왜냐하면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비슷한 아주 비슷한 거라든지 똑같은 거를 이미 그 업종에서 등록이 돼 있으면 나중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등록이 안 돼요. 왜냐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럼 우리가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미리 설치를 해서 요게 등록이 될지 안 될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죠. 물론 그렇더라도 뭐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주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likelihood confusion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좀 있으면 나와요.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외국 상표를 기초로 출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트레이드마크는 기본적으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미쳐요. 그래서 미국 내 트레이드마크는 미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한국 내 트레이드마크는 한국 내에서만 있고 중국, 유럽 국가들도 있다 이제 EU로 합쳐졌지만 아무튼 국가별 등록제예요. 글로벌 그런 마켓은 어떻게 해요? 없어요. 그래서 각자 원하면 다 해야 돼요. 그러면 각 회사가 여러 나라를 진출할 때 각 나라마다 다 미리 그걸 하는 거예요? 해놔야 되겠죠. 하기 전에. 예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미리 등록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. 예.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죠, 등록이. 됩니다. 중국도 돼요? 예. 지적재산권 안 된다고. 아니요, 다 돼요. 돼요. 예. 패턴은 직접재산은 안 된다는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데 그냥 인플루언지먼트가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거죠. 그 중국 내에서 베테랑식 다, 뭐 우리 몰라 하고 다 그냥 패턴 이거 트레이드마크 막 써버리는 거예요. 걔네는. 인플루언지먼트가 안 되는 거죠. 예,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플루언지먼트가 일어나면 소송을 통해서 네. 네가 그거 벌어들인 이익에다가 플러스까지 해서 넌 배상을 해내라 이런 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이.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외국 뭐 중국도 많이 하고 EU 같은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아프리칸 네이션이라서 아프리카도 EU처럼 연합체 트레이드 마크에 관해서는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 매드리드 프로토콜이라고 그 국제 협약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가입된 그 국가들끼리는 서로 한 나라에서 일단 등록 내지는 등록 신청이 돼 있는 트레이드 마크는 그 협약국에서는 바로 그냥 등록을 시켜줘요. 물론 그 등록 국가에 가서는 그 나라 심사 자체를 따라요.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 한국에 있는 트레이드 마크를 기반으로 미국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트레이드 마크도 그 미국 트레이드 마크를 기반으로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럼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한국에 가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특허청이 심사를 하겠죠. 아, 이 마크가 기존에 있는 마크와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우리 어떤 규정상 될 수 있는 마크냐 아니냐를 심사를 해서 되면 등록이 되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렇게. 잠깐 제가 이게 내다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표 같은 것도 가치가 있고 밸류가 있잖아요.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나오나요, 토픽에? 그러니까 이런 막 사고 팔 수도 있지 않아요? 네, 있습니다. 예. 그런 양도를 거는- 할 수 있죠. 양도 양수는 각자 그 이해 당사자끼리 만나서 이제 하게 되겠죠. 그런 밸류 같은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. 네가 같은 거 아니죠? 이거? 예, 예. 이제 그렇게 돼서 할 수도 있고요.
그다음에 뭐 소요 시간은 대충 뭐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. 그다음에 이제 거절 사유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likelihood of confusion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그 마크와 네가 신청한 마크가 똑같든지 아니면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기존 마크와 네 마크를 혼동할 수 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쌓아올린 사람의 명성에 네가 기대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마크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거절이 나는 거예요. 아주 골치 아파요. 요걸로 많이 되는 서치를 많이 해도 이게 될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되는 게 이제 merely descriptive라고 해서 그냥 서비스를 그냥 설명하는 거. 예를 들면은 물 같은 경우에 무슨 뭐 프레시 워터 아니면 무슨 뭐 클리어 워터 이런 거는 상표 등록 자체가 안 돼요. 워럴이라는 건 너무나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독점적인 권한을 줄 수가 없고, 그다음에 뭐 프레시, 클리어 이건 그냥 그 물을 설명하는 단어, 수식하는 단어. 그런 거는 상표로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6번에 보시는 supplemental registration이라고 해서 이제 descriptive 때문에 거절이 된 경우에 일단 요걸로 보조 등록을 해요.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뒤에 그 secondary meaning이라고 해서 다른 그 원래 뭐 클리어가 그냥 맑은이 아니라 어떤 다른 뜻이 있었다. 그리고 우리 마크가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클리어라면 이 회사 제품이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받게 되면 한번 5년, 6년 뒤에 그 주 등록, principal registration 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있기는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렇게 되면 아예 사용을 못 하잖아요. 사용을 해요. 근데 어떻게 6년을 자, 트레이드마크라는 게 꼭 등록을 해야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트레이드마크 등록을 하는 이유들이 내가 쓰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는 거예요. 이건 내가 어떤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알겠어요. 예. 근데 트레이드마크 내기 위해서는 예. 6년 동안 사용한 거를 보여주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서 된다는 될 수도 있다. 세컨드리 미닝이 되면.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할 때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막 캐릭터로 하느냐, 아니면 이제 디자인, 스타일라이즈드 or 디자인 포맷으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가 있는데, 위에 거 그냥 코카콜라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글자 형태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스탠다드 캐릭터로 등록을 하는 경우예요. 그러면 가장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무슨 뭐 글자 채도 구애를 안 받고 뭐 색깔도 구애를 안 받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고,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옛날 병이나 캔에 있는 코카콜라, 아주 좀 특별한 코카콜라만의 글씨체죠. 그래서 요거 자체로도 등록이 가능해요. 그럼 요거는 코카콜라를 이러한 채로, 이러한 형태로 쓴 특정한 요 포맷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 해요. 일단 기본 등록도 하고 특별한 자기만의 스타일라이즈드 포맷도 등록을 하고, 근데 이제 역시 문제는 비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스탠다드 캐릭터만 보통 등록을 하죠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단점은 다른 회사가 이 코카콜라라는 글씨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다른 이름 무슨 뭐 라이프 무슨 뭐 워러를 아주 요거 비슷하게 이렇게 쓰면은 얼핏 봤을 때는 좀 비슷할 수 있잖아요.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의 마크가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사람은 그리고 뭐 우호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 8번, 9번은 등록 절차예요. 뭐 퍼블리케이션하고 어퍼지션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은 등록된 상표도 다가 아니라 일단 이게 심사관 한 명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그거 마크로 등록되면 안 되는 거였다. 그럼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건데 왜 등록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떤 심사에 의해서 등록됐던 마크가 다시 철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. 제3자에 의한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 날짜가 지나면 괜찮은 거 못하는 거예요, 상대방이? 그건 이제 아포지션 할 때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요. 그건 이제 위에 8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거고, 30일 동안 이제 퍼블리케이션 된 다음에 기회가 있고요.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, 일단 등록이 되고 나면은 기회가 없진 않아요. 다시 한번 이제 9번에서 상표 심판원에 살 수 있는 이제 훨씬 더 어렵겠죠. 아포지션 기간에 하는 것보다. 그냥 저희 아버지 반대 케이스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몰랐어요. 상대방이 완전히 다 똑같이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긴 구름이 있다면 거기선 구름만 뺀 거예요. 네.
이미지가. 그랬는데 여기 기간 안에 이 일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 30일 모르고 동안. 있다가 몇 년 뒤에 한 거예요. 누가 알려줘가지고. 그랬는데 그때 이미 too late. 아니 그러니까 9번에 할 수도 있는데 네. 이게 왜 그렇잖아요. 이게 그 당시 8번에 있을 때 아포진 했었으면 좀 더 쉽게 챌린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되고 나면 이제 좀 더 어려워졌죠. 그 정하실 수 없진 않지만 어렵게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현재라면. 네, 이상으로 트레이드 마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